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큰손의 명품 투자 시작합니다. 저희 지금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스페이스 X의 상장일이었던 미국 시장 마무리부터 체크해 보실까요? 3대 지수 일제히 올랐습니다. 종전 임박 소식도 있었고요. 또 스페이스 X의 성공 입성과 함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스페이스 X는 단숨에 시가총액 7위에 올랐다라는 점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네요. 보시다시피 나스닥 같은 경우가 0.3% 올라와 있고요. 다우도 0.7%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시장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까요? 사실 금요일 시장에서 다시 좀 달리려는 시도가 코스피에서 나타났고요. 주중 단위로 8%대 올랐는데 사실 금요일에 조금은 고민됐었던 부분도 있었죠. 코스닥은 좀 더 상승 탄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중 단위로 12%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연속 흐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포트폴리오상 걱정되거나 이거 어떡하지? 고민되는 종목 있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1786-1022번, 01786-1023번 2대 확인되고요. 또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자, 그러면 강남 큰손 위원님과 저는 잠시 인사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정말 큰 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불러볼 수 있는 주식명가 MTNW 강남 큰손 정홍주 어드바이저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같이 방송하게 돼서 저도 너무 떨리고 영광입니다. 최근 시장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하지만 기조로 봤을 때는 정말 불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흐름 보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주의 큰손 리스트 바라보면서요, 저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주, 로봇,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가 나타나 있는데요. 정말 다 핫합니다. 하나씩 짚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로봇주부터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 요새 부각이 많이 되고 있죠. 특히 일부 이제 화신전공 같은 종목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품 공급망 구축 관련해서 비공개에 방문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면서 상한가 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이 동사가 알루미늄 단조 기술이 아틀라스의 구조부품이나 구동기에 대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죠. 앞으로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의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평가받고 있는 그 로봇이 바로 아틀라스 로봇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침부터 시가가 상한가니까 좀 상한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대형 호재가 나왔다는 점. 근데 그런 기업이 어느 정도의 주가의 어떤 적정 주가 실적이 있는지도 살펴본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차트 통해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가격적으로 현재 1,700억이지만 그 당시에 점 상한가가 올라가기 전 현재 2,000원에서 대략 2,000원대에서 바로 지금 2배 이상이 올라갔으니까 2배 이상, 반 정도 본다면 역시 이제 1,000억 원대 이하였던 그런 가격이었는데 그 1,000억 원대 이하의 시가총액에서 현재 이익 자체가 100억이 넘죠. 그리고 매출액이 3천억이 넘는 일단 굉장히 저퍼저피별에 해당이 되면서도 매출액 대비 굉장히 낮은 시가총액이었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적정 주가의 아래에 있는 저평가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주가 좀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1,000억 원. 근데 지금도 100억대 이게 1,000억 원대 시가총액이면 가격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아직도 있습니다. 10대 후반 정도, 중후반에 들어갔지만 PBR이 여전히 1점대 있는. 그래서 일단 일봉에서의 5위선에 대한 기준의 매매에 아직까지 보유자의 한정에서는 신규는 늦었죠. 그런데 5위선 매매가 가능한데 거래가 이제 터졌죠. 터졌던 시점에 저가를 깬 상태에서는 5위선 절대 깨지면 안 된다. 그리고 거래 터졌던 저점을 깨면은 안 된다. 해서 그 두 가지의 기준이 동시에 다 붕괴가 된다면 그때는 경계하면서 매매를 해야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성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성우가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배터리를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이제 LG 솔루션 통해서 테슬라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탑캐 어셈블리를 이미 독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바로 이제 테슬라의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스페이스X에도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왜 납품하느냐? 4680 원통형 배터리 로봇부터 전기차, 로봇택시, 우주선 일론 머스크의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4680 원통 배터리로 통일되는 전략이거든요. 그렇다면 로봇도 거의 탑재가 되지 않겠느냐. 4680 원통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높거든요. 로봇 배터리에 가장 적합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로봇까지도 탑재될 경우에 성우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0 원통 배터리에 대한 탑재 어셈블리를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옵티머스에 납품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통해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계 2위라고 평가받고 있는 옵티머스에 납품을 하게 될 경우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아틀라스까지도 납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화신전공과 연결해서 본다면 성우도 우리가 이런 관련성을 띄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방금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관련성을 띈 거고 이건 일반적인 로봇을 말씀드릴 텐데요. 골드만삭스가 한국에 대한 로봇 공급망 분야에서 핵심 국가 전망이 이어진다라고 해서 로봇 관련주가 일부 강세가 나왔죠. 그럼 먼저 로보티즈를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그 로봇을 좋죠. 로봇은 좋죠. 근데 로봇이 그 당시에 랠리가 나왔다가 작년도에 이번 연도 뭐 그렇게 올라간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 연도 6개월 정도치를 봤을 때 왔다 갔다 한 것 뿐이죠.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가격적으로 굉장히 고평가의 구간에 들어가서 지금은 지난달에 음봉 또 십자가 모습이 같다는 것은 신고가에서의 반전, 하락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음봉 형태의 위아래 꼴이 너무 길죠. 꼴이 길면 안 됩니다. 신고가에서는. 그래서 실적도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로보티즈는 LG 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대기업이 지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참 많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 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삼성이 또 주인으로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 관련된 로봇 기업들이 다 신고가를 터서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나 또 신고가에서 대응봉이 나왔고 그리고 또 윗골이 긴 형태 나오면서 탄력적인 상승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위치에 있다. 가격적으로 이미 역시 굉장히 퍼가 높은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로봇주가 지금 앞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이미 대장주가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못 갔던 로봇주에 대한 움직임은 지속적으로도 계속 이슈가 남에 따라서 중소형주 일부 못 갔던 것들 관심권에 있을 것 같은데요. 모델 솔루션을 보도록 할게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K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절 역할하는 스마트 액추에이터 직접 개발 부품사로 도약하고 있는데 K 휴머노이드 연합에 대한 핵심 멤버로서 초경량 고출력 스마트 액추에이터 개발을 완료해서 핵심 부품으로서 앞으로 관심을 갖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로봇 공방에 대한 재편 정책에 따라서 한국산 부품, 동사의 액추에이터 수혜 가능성 볼 수 있는 로봇주로서도 관심권을 둘 수 있죠. 일단 월봉이 수개월째 이미 내려왔죠. 그래서 상승 마디만큼 하락 마디가 충분히 내려왔는데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정거래를 넘지 않았다. 상투는 안 찍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해서 20개월 이평선에 대한 흐름을 탈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모델 솔루션 같은 경우가 스페이스X에 대한 또 일부
그 샘플을 뭐 공급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옴에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에 갑자기 급등한 모습이 나왔는데 스페이스X의 관련성을 띠는 그런 기사를 본다면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관심권에서 바닥에 있는 거 위주의 매매가 필요할 것 같고 일봉에서 아직까지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뭐 붕괴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12,000원대에 대한 기준점 잡고 점진적인 상승에 대한 방향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보니까요. 로봇주 정말 관심 많았잖아요. 어제도 잘 가다가 잠시 시장 흔들릴 때 어떡하나 싶었는데 걱정하신 분들은 오늘 참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명품 해설이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고 또 지배구조 이런 부분들을 잘 바라봤을 때 좋은 종목들은 꾸준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또 궁금해지는 게 아까 반도체 키워드 있었는데 건범 엔비디아 잘 갔던데요? 네, 앞으로도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은 27년도, 28년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시장은 과거에는 상저하고다, 상고하고다, 이 사이클이 조금 짧았는데 AI 산업혁명 자체는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고 사이클의 예전 같은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산업혁명이죠, 혁명. 삶이 완전히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서 연 단위로 계약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랠리가 지금 한 번 터지면서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대세 상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 쪽 바로 수요가 여전히 이상이 없다.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많이 그 시장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련성이 있는 후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후성이 아무래도 이제 진입장벽이 높은 이런 소재들을 생산을 함에 따라서 앞으로도 SK니스와 삼성전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라 같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이제 앞으로도 실적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올라가죠? 컨센서스를 좀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관점에서 반도체 쪽과 같이 성장하는 종목이거든요. 퍼가 지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낮은,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퍼가 굉장히 낮았어요. 10대 중반, 후반. 근데 지금 벌써 2배 정도에 가깝게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요때 포인트 바닥에서 한번 포인트 드리고 올라왔고 또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제가 이따 AS 시간에 차트에 대한 신호를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종목 자체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소재를 국내에서 선두주자로서의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배터리 쪽과 반도체 쪽 두 가지를 아우르고 있는 기업으로 잘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에이징랜드인데요. 에이징랜드는 반도체, 전형적인 반도체가 되겠죠. TSMC는 세계적인 파운드리의 1위 기업으로서 그 TSMC에 납품을 할 정도면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많은 중소기업의 반도체를 한데 모아가지고 반장 역할하는 거의 깡패죠. 왜냐하면 중간에 통행세를 받으니까 TSMC한테 반장이 다 모아서 TSMC에 갖다 주기 때문에 여기 통하지 않으면 중소기업들은 TSMC에 납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실적이 안정감 있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디자이너스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에 대한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죠. 공모가가 25,000원이라 제가 25,000원 이하의 포인트를 들여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빵빵빵 떨 때 요때 제가 설명드리고 지금 이 추직으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왜 말씀드렸냐.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중간의 역할을 한다. 앞으로 반도체 시장은 좋아지는데 세계 1등의 TSMC의 중간 역할을 하는 독점적 주의니까. 그래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는다는 거죠. 어떻게? 1분기 실적 보면 540억. 몇 배입니까? 한 3배 정도. 퀀텀 점프를 했죠. 본격적으로 이번 연도는 약 2천억 정도의 매출이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완전 다르죠? 700, 900, 700.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공모가 이하 내려왔을 때 전화사채 최저 행사 가격 역시 한 22,000원대로 있기 때문에 가격이 메리트가 크네?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연속적 하락에 3일 동안 빠지면서 포인트를 들이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따가 또 AC 시간에도 차트에 대한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포트가 든든해질 전략들 챙겨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되고 또 종목별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 그려볼 수 있을지 또 이어서 다음 시간 통해서 떠나보겠습니다.
자, 지수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이 궁금하시죠? 일단 SK니스와 삼성전자가 저평가예요. 이제 컨센서스를 봤을 때 2배 정도가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컨센서스를 봤을 때 이제 뭐 수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컨센서스가 수정되면 다시 주가가 올라가다 못 갈 수 있는 거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컨센서스 크게 수정된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AI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오니까 투자를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언론댕이도 있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 줄이게 되면 주가는 좀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아마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거다. 왜? 그 줄이게 되면 증시가 하락장을 들어가는데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서 증시가 하락장을 가게끔 트럼프가 그런 빅테크 기업들과 만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년 정도는 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 연도는 그래도 이 강세장에 대한 기조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마인드로 접근해서 종목 장세에 열심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평가 속에 있는 만큼 자꾸 올라가는 힘이 좀 강해져요. 근데 그래서 5개선 타고 계속 올라가면 계속 5개선 매매하시면 되는데,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3개월째다 보니까 주가가 잘 안 가죠. 요새 지수가 잘 안 가죠. 그래서 올라가려는 힘도 있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 상승 지향. 그럼 결국 왔다 갔다. 이번 달 자체가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뭔가 뻗는 흐름도 아니고 급락 흐름도 아니고 그런 형태 속에 종목의 저점 매수에 당분간의 급등주에 대한 단타나 단기 매매를 좀 병행하면서 우량주 위주의 저평가 종목을 내려갔을 때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저평가 기업 발굴.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과 함께 같이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위원님께서 언급 주셨던 종목들 지금 쫙 모아서 볼 텐데 하나같이 다 대단한 종목들이에요.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모멘텀 잘 받아가면서 30만 원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뭔가 한 번에 쭉 가기가 힘든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런 게 더 건강한 움직임인 건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점진적으로 추가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네이버에 대한 차트를 본격적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자, 네이버 이게 일반적인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게 아니에요. 15년 만에 사상 최고 되는 건 터졌어요. 매집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본래 시세 분출이게 딱 눌러주고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본 패턴은 딱 정확했는데 이때 종합주가 3월 달에 폭락장이 왔잖아요. 그 바람에 지수 하락 때문에 같이 밀린 거예요. 얘는 떨어질 게 원래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상투를 안 찍었잖아요. 거래가 안 터졌잖아요. 떨어질 종목이면 거래가 늘었겠죠. 그러면 못 가는 종목이 되는데 거래가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 그 지수에 의해 같이 끌려 내려간 것 뿐이죠.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요 중앙선을 딱 돌파하면서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또 방향이 완벽히 나온 거죠. 그래서 주가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 그럼 본래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럼 28만 원 정도, 약 27만, 28만 원 사이 밴드 상단 있죠. 이게 원래 출발 시점이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다만 이제 이게 1년은 놓고 봤을 때 1년 결국 이렇게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긴 있다고 보지만 그런 이제 여기서 무조건 간다고 할 수는 없고 지수에 대한 위치도 약간 과열된 위치에 놓여 있다 보니까 AI 관련주가 또 많이 또 과열됐고 그렇다면 로봇주도 많이 과열됐고 여기서 5개월 이평선 기준을 가지고 일단 꾸준하게 이어가는 전략은 아직까지는 잘 살아있다라는 것을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월봉을 봤으니까 일봉 그리고 주가가 이게 수년 동안 주가 빠진 것들을 가지고 해야 올라가는 것이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자, 보시게 되면 일봉 보세요. 제가 날짜상으로 이렇게 요때 포인트를 이제 잡아드렸어요.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날부터 급등, 다음 날은 장중 상한가. 이틀 만에 약 50% 상승 포인트를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고래 사양 시간에 요 날짜에 설명을 다시 왜 안 끝났으니까 이게 원래 제가 말씀드렸지만 28만 원대 월봉의 밴드 상단 뚫리고 시세 분출이 나와야 될 종목이라서 아직 안 끝났다. 다시 한번 들여서 또 올라갔어요. 어제 또 폭등이 나왔는데요. 이제 향후에는 최소한 요 밴드 상단까지 내지 월봉의 밴드 상단, 일봉의 상단까지 상승폭은 아직 좀 더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의 전략을 택한다면 5주선, 5개월 선에 대한 흐름 잡고 상단까지는 이어가되 거기서 뭐 무조건 팔아라 말아라 이런 건 아니고 거기까지의 상승은 예상되고 그다음부터는 5주선, 5개월 선 단기는 5일선 잡고 대응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쾌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력이 있으니까요. 챙겨볼게요. 더불어서 이수화 궁금한데요. 이 종목 6월 10일에 언급 주셨는데 여러분 6월 10일이 최근에 나타나는 이 상승 양봉의 딱 시작점이었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만족하실 것 같은데 더 보세요. 예, 제가 한번 어떻게 좀 매매를 할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제 그 바닥 탈출 위주의 종목들을 항상 선호합니다. 그래서 주가 위치 자체가 이렇게 수년 동안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 수년 떨어진 거. 그런 종목이 처음에 이 밴드 상단을 딱 돌파를 할 때, 요때서야 거래가 또 실린 시점을 돌파한다면 더욱더 확률은 높아지겠죠. 근데 요 상승 반전 신호, 요 반전이 또 적중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요 포인트가 제일 좋았고, 그다음부터는 밴드 상단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는 요 급등에 대한 이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 상단에 뚫려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우리 매매를 이어간다. 근데 어차피 이제 상투 신호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5개월선 위에 있는 상황에서 일봉을 보게 되면은 주가 위치 자체가 이렇게 바로 한 번에 상승 마디가 나오고 조정 폭이 1차 이 파동만큼의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 상투 안 나왔으니까 가격을 봤을 때 역시나 이수화학도 그 에이징랜드 아까 1분기 실적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몇 배가 증가했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몇 배가 증가한 기업이 상투 안 찍은 상태에서는 계속 월봉 5개월 이평선 지속해서 상승을 이어가야 되는데 2차 파동의 5일선에 대한 회복이 딱 나오는 날, 요때 다시 한번 파동을 이어가자. 실적이 폭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상투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이어간다. 단기적으로 봐도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지 않았으니까 상투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5일선 매매. 그래서 주가는 빵 올라갔죠. 근데 3개월째 이미 올라갔으니까 월봉이 3개월째면 월봉이 연속적으로 올라갔으면 대응을 일봉에서 5일선, 20일선 대응을 하면서 병행하면서 5개월선 매매도 계속 이어가는 전략을 택하는 게 안정적이죠. 월봉이 항상 연속 올라가면 일봉에 대한 기준 갖고 대응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아직까지 뭐 상추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연속적으로 지금 올라왔죠. 전고점까지 왔죠. 그럼 보통 이제 여기서는 한 번에 눌림목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추세에 어떻게 전략 잡아가면 좋을지 언급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궁금하고요. 아까 전에 강조해 주셨던 후성입니다. 사실 6월, 4월 다 거래가 빵빵 터진 달마다 공략을 잘 해주셨는데 위원님 이 종목은 최근에 핫 종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요? 예, 제가 이 종목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가 주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 종목을 월봉 자체가 신고가 패턴의 방향성을 잡고 있어서 제가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냉매가스 분야에서 또 1위이다 하니까 액침 냉각 관련주로서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감에 따라서 또 관련성을 또 띠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있고 하지만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핵심이죠. 거기에 이제 진입장벽이 높은 이런 어떤 핵심 소재를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고순도 가스 생산, 반도체 세정, 필수적인 고순도 가스 생산하는데 이 기업이 지금 반도체랑 같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비해서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월봉을 보니까 수년 동안 사상 최고 대응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반도체 신고가, 그 당시에 제가 KB와 메탈도 유가가 구리 가격이 신고가인데 KB와 메탈 혼자만 못 갔다. 신저가. 마찬가지예요. 반도체가 신고가 혼자 못 갔어요. 그러면 수년 동안 한 번에 되는 거 터졌는데 여기서 상투 찍을 때까지 이어가야 되는 거죠. 밴드가 뚫리면 뭐라 했죠? 급등, 시세 분출. 급등은 들어간 상태 이것만 분기 안 되면 이 분위기는 계속 유지가 된다. 폭등의 분위기 유지된다. 근데 여기서 눌러줬지만
거래가 없었죠. 상토 안 찍었네. 그러면 아직 그 상승의 분위기 연출되고 있죠. 밴드 상단 위에 있으니까. 그럼 폭등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흐름을 아직까지 유지한 상태에서 제 명품 수사법에 고점 돌파의 신고가형이라는 어떤 기준에 부합됐기 때문에 이거 날아가겠다. 왜? 실렸는데 눌러줬으니까. 아직 1차로 끝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가격 매트가 있었어요. 실적도 10대 후반, 퍼가 28년도 기준 5개월선 타고 가보자. 그래서 폭등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폭등이 나온 건데요. 지금 월봉상 아직까지 5개월선 흐름 유지가 될 수 있는 흐름이고요. 아직 상토 안 나왔죠. 그래서 일봉을 보게 되면은 주가 위치 자체가 일봉에서 포인트를 제가 잘 잡아내서 좀 수직으로 좀 올라간 모습. 이때 말고도 여기서 또 잡아내서 두 번. 그래서 네이버도 2번, 후성도 2번 쫙 터지고 다시 한번 잡아내리고 또 터졌어요, 주가가. 그래서 지금 전혀 어떤 문제가 있는 흐름은 없으니까 짧게는 항상 여기서는 22선 중요하죠. 생명선. 22선 매매를 이어가면서 근데 붕괴가 된 다음에 팔라는 게 아니고요. 약세봉 나올 때도 팔고 대응봉 아니면 뭐 영망치형 윗골이 긴 종가 저가형 그런 약세봉 나오기 전까지는 22선 매매 병행하면서 꾸준하게 5개선 매매 이어가되 반도체주가 연말까지도 크게 뭐 붕괴가 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다고 보진 않을 만큼 월봉에 대한 5개선 흐름 자체는 계속 중요한 기준점을 잡고 해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위원님이 좋아하는 종목이어서 그런지 후성은 상승률도 통통하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위원님 요즘 이 종목이 안 그래도 메이저 수급들이 좀 많이 러브콜을 보내더라고요. 대한항공 지금 계속해서 그 추세 살아있나요? 예, 고점 돌파 한번 계속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대한항공이 초보자분들이 최근에 우리 코스피가 신고가를 터진 종목들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좀 안 가고, 그래서 뭐 중소형주만 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나도 좀 대형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대형주 제가 선호하는 것은 네이버. 자, 두 번째는 대한항공. 가장 전 직장인 초보자분들이 투자하기가 가장 좋지 않나. 네이버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뭐 1년 내내 신고가 치는 대형주들 수두룩했는데 혼자만 안 갔어요. 굉장히 저평가고요. 장내 매수 이수연 대표가 25만 원에 샀기 때문에 어차피 뭐 네이버가 25만 원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야 되고 엔비디아, 엔트로피, 오플의 CEO 새 이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을 할 정도의 기업인데 주가가 앞으로 기업 규모가 10배 정도 성장할 거다. 젠슨왕이 얘기할 정도의 네이버가 그 25만 원도 최선 그 대표가 산 그 금액을 넘지 못할 리가 없을 거다 해서 바닥 탈출해 있는 네이버 내지 대한항공도 우리나라의 국적기 기업으로서 1위 기업이잖아요. 컨센서스에도 퍼 자체가 굉장히 낮은 저퍼예요. 저PBR. 근데 외국인들이 잔뜩 산 거예요, 최근에. 3개월 누적 보니까. 한 달 누적. 그러면 저평가의 국적기에 또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에 대한 실적으로 이제 합병 과정인데 거의 합병이 된다고 봐야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텐데 합병 속에서 시너지가 높아지면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한 드론에 대한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드론에 대한 기업을 지분을 앞으로 취득하겠다. 그럼 드론 사업하고 있는 기업이 대한항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충분한 성장성과 현재 충분한 안정성인 실적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현재 이런 포인트가 잡혔죠. 어떤 포인트냐면 거래가 빵 터졌어요. 대항공. 그거를 깨면 주가는 못 가는 거죠. 또 터졌으니까. 터트리고 대응보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넘어갔죠. 됐다. 간다. 갔죠. 가고 있죠? 지금도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10개월 선에 대한 지수에서 우상향으로 고점 돌파에 초점 맞추는 전략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일봉상 보게 되면 제가 요 대한항공도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쭉 올라갔는데 월봉 그 적정 주가 자체가 그 장내 매수의 임원들이 산 가격이 24,000원대, 23,000원대. 여기 가격이 너무 좋았잖아요. 어차피 얘는 실적 대비 저평가니까 포인트 잘 나왔죠. 매수하시는 분들 빵 올라갔죠. 그리고 역시 리피싱 가격이라 해서 사채 발행할 때 최저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26,500원 고정 가격이에요. 그 밑으로 빠질 수 없는 26,000원도 어차피 넘어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어차피
갈 수밖에 없죠. 사채 발행을 그렇게 최저로 했으니까. 넘어갔죠. 가봐요.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근데 여기서 보통 적정 주가제 포로 봤을 때 3만 원대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꾸준하게 10개월 선에 대한 기준 잡고 장기 흐름으로 계속 고점 돌파 초점만 전략을 택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종전이 된다면 유가 급락하고 더 한번 올라가겠죠. 근데 종전이 될까요? 그거 빨리 해야지 FOMC 회의가 다음 주에 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이야기를 쏙 들어가게 하려면 유가를 떨어뜨리기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안에 종전에 대한 합의가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역시 다음 한 주도 추가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좀 편안한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유가도 많이 좀 내려와 있던데 대한항공 미래 성장 스토리까지 보유한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인데요. KBI 메탈은 사실 위원님께서 2,000원대에서 언급 주셨는데 이거 12,000원 가깝게도 터치 스트라이크가 나왔었잖아요. 지금도 4,000원 자리는 또 잘 지킵니다. 앞으로가 좀 더 궁금해요. 예,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종목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봐요. 신저가. 아니 지금 HD 일렉트릭이라든가 많은 전력 대원전선, 뭐 대한전선 다 신고가, 구리도 다 신고가, 얘만 신저가.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거래가 터지면서 눌릴 때 거래가 감소했으니까 뚫리면 가겠구나. 딱 뚫린 거예요. 이때. 그래서 뚫릴 때 드린 거예요. 설명을. 그리고 몇 배가 올라가요. 몇 배가. 제가 몇 배가 그냥 튀었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구리 수요도 폭발해서 올라가는 마당에 구리 관련주의 대표적인 뛰는 기업이 못 갈 리가 없다 해서 매출액 대비 이익 대비 시가총액 보니까 와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저평가에서 그래서 주가가 쏜사같이 날아간 거예요. 저평가라서 적정 주가. 그래서 주가가 어느 선에 있는지 주가의 적정 주가를 잘 계산해야 되는데 포인트를 이렇게 세계 상승 반전이라 좀 길게 나올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포인트 잘 잡아서 주가가 쫙 터졌어요. 근데 항상 연속적 상승의 첫 번째 종목일 때 매도를 설명드렸죠. 매도. 항상 연속적 상승의 첫 번째 종목일 때 매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미 과열된 지표였기 때문에 잘 팔았고 쭉. 그 다음에 21선 매매. 왜? 1차로 끝나지 않는다. 2차 파동 가능성은 있는데 저평가니까 여전히 가격은 저평가예요. 하지만 무조건 가는 건 아니죠. 20에 깨면 매도를 해야겠죠. 여기는 대응, 예측, 대응. 그래서 대응해서 지금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22선 대응을 이어가는 전략은 유효합니다. 여전히 저평가 수익인 만큼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380%의 정말 그러한 스토리를 보여줬던 KBI 메탈은 추가 움직임 좀 더 기대해 보고요. 자, 이어서 다음도 대형주긴 합니다. 삼성 SDS도 정말 궁금해요. 진짜 수급 모이면서 확 갔었잖아요. 지금 상승률 나쁘지 않은데 이 자리에서 더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AS 상승률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배 정도 간 건 또 허다하고요. 그냥 손붙이고 올라간 것들을 포인트를 잘 잡아드렸는데 기업이 참 중요해요. 일단 생성형 AI 기업으로 오픈 AI 챗GPT 엔터프라이즈 리셀러 파트너십 체계를 해서 오픈 AI가 방한한다면 오픈 AI 관련주로서 많이 올라가고 국내의 생성형 AI의 대표성을 띄는 기업이라 AI 산업의 성장으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월봉상 거래가 터졌던 시점을 절반은 깬 아래에서는 조정 가능성 염두에 둬야 돼요.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깨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5개서 매매 아직까지 유효하지만 많이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 또 올라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아직 월봉 5개선 매매하면서도 한번 시세가 쫙 나왔어요. 포인트 잘 잡아들었고 날아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죠. 시세가 완전 끝난 건 아닌 만큼 5개월 선에 대한 매매는 유효한 상태인데 그 KBI 메탈도 시세가 크게 나오니까 잘 안 가죠. 그래서 큰 시세 나왔던 종목은 빨리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매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좀 여유 있는 호흡으로 삼성 SDS 바라보면 좋겠네요. 명쾌한 명품 해석 받아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지금 속속 접수가 되었는데요.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시간인데 전화 잘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미래에셋증권요. 아, 미래에셋증권이요.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 84,000원에 40%. 네, 84,000원에 40%. 아이고, 최근에 이 종목 88,000원까지 갔었던 때도 있었는데 그 구간에서 그렇다면 들어가셨던 거네요? 네네. 예, 지금 고민 좀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스페이스 X 영향도 같이 우리가 엮어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바로 위원님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제가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네. 뭐 스페이스X 상장 했다는 관련주의 움직임.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아셔야 되는 것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6개월 먼저 경기에 비해 6개월 먼저 선행하고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선행한다는 거. 그게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안 가는 경우 왜 선행해서 미리 갔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 시점에서는 스페이스에 대한 미리 선행해서 많이 주가가 관련주가 올라갔다는 점 이미. 그리고 증권주는 지수에 영향받을 텐데 지수가 요새 코스피 쪽이 탄력이 별로 없어요. 뭐 폭락폭등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치고 나가기에는 3개월째라서 쉽지가 않고, 그러면 증권주 메리트를 가지고 올라가자 하기도 당분간은 좀 쉽지 않고, 스페이스X로 가자라고 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 수급 한번 차트 볼게요. 차트 보시게 되면 수급이 좋지 않죠. 개인만 잔뜩 샀죠. 외국인 많이 팔았죠. 기획하라고. 수급도 안 맞고. 그러면 수치, 숫자는 그게 아주 비싼 편은 아니지만 과거의 퍼에 비해서는 그때는 뭐 퍼가 10 이하에서 엄청 쌌거든요. 지금은 뭐 가격이 이렇게 메리트는 없어요. 오히려 이번 연도 기준에 10인데 내연도에서는 18. 바로 이제 이익 자체가 오히려 감소를 보이는 형태. 감소. 당기순이익 감소. 예, 감소죠. 특별하게 이번 내년도부터 매출이 폭발적으로 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 연도가 대세 상승에서의 어떤 매출의 급증, 증시와 함께. 그래서 메리트가 앞으로 크게 있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죠. 뭐 아주껏 비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런 위치에서의 전략을 짜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흑산병일 때 매도를 했었어야죠. 최소한 이때라도 5월달 그때 거래가 늘었죠. 그 전달에 한번 늘었죠. 늘면서 윗골이 긴 거 약세봉이 나왔죠. 이때 팔았었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5개월선 대응이 필요했죠. 그럼 팔았으면 하락을 피했겠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 마라는 변곡점에서 한 거죠. 우리가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그럼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그럼 지금 뭐예요? 변곡점이 다 지나갔잖아요. 그럼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전략을 맞추는 게 아니고 팔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죠. 지났으니까 전략을 짜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가져가기 좋을까요? 수급도 안 맞고 가격도 그렇게 메리트 없고, 뭐 그렇다면 가져가기에는 너무 기대감이 없다. 뭐 잠깐 만약에 내일 판다면 순간 올라갈 수 있죠. 잠깐 반등. 근데 그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종목 교체가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은 좀 때를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또 기회비용이 있을 테니까 정리 의견 또한 나왔거든요. 용기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고민해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결 잘 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예. 살펴볼까요? 예, LG전자 20만 원에 20%요. 와, 20만 원이요? 시청자님, 젠순왕 CEO 방한 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최근에 들어가신 거예요? 한 4년 됐어요. 3일이요? 오, 20만 원. 네, 지금 그래도 수익 중인데 앞으로가 네. 더 기대되실 것 같기도 한데, 자, 어떤 흐름 보십니까? 네, LG전자의 아버지가 저희니까 예, 제가 예. 설명드려 볼게요. 예. 제가 로봇계의 아버지, LG전자 아버지, 어머니 누군가요? 어머니 네이버, 소프트웨어 네이버, 하드웨어 LG전자. 그래서 제가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이 LG전자와 네이버. 근데 LG전자가 지금 43만 원까지 해서 지금 2배가 더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때는 팔아야죠. 주식을 뭐 10년, 20년 계속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점이. 그래서 L전자가 어차피 이제 로봇의 대규모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전제품 가장 많이 대량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누굴까요? 가전하면 LG라는 얘기가 있죠. 가전의 국내 또 1위고 전 세계 1위고. 그러면 아무래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그리고 LG 그룹 자체가 로봇에 대한 생산할 수 있는 수직 계열을 이뤘잖아요. 뭐 눈, 카메라가 뭐 LG 이노텍이 있다거나, 배터리 하면은 이제 뭐 LG 에너솔루션이 있다거나, 소재하면 또 LG 화학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LG 그룹이 로봇에 특화된 기업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L전자가 먼 미래 뭐 실제 이제 로봇도 생산하면 그때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차트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5개선 타고 계속 가능은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런데 5개선 매매의 흐름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근데 수급이 받쳐주지 않죠? 개인만 사고 외국인 팔고 있죠. 수급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꼭 팔을 정도의 고평가는 아니죠. 전망도 밝고. 그래서 지금 전략을 봤을 때, 전략이죠. 맞추는 게 아니고, 맞추는 건 진작에 여기서 올라갔을 때 거래가 실리면서의 음봉, 이때 매도를 하는 거죠. 봐요. 거래가 실렸죠. 실린 상태의 신고가에서의 대응 음봉, 아래꼬리 긴 형태의 음봉, 교수형이 교수형, 떨어지는, 뭐 목매하고 떨어지는 패턴. 그래서 이때 파면 참 좋았는데, 저한테 그때 전화했으면 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그때 팔고 이제 하락. 그래서 당분간 탄력은 없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5개선 매매를 이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잘 시간을 갖고 5개월 선에서 지지 여부, 거기서 추세를 돌리는지 이 부분 체크포인트 삼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전자의 아버지니까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상담 LG전자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문자 열어볼 텐데요. 9571 하나번님께서 STI 궁금하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33,600원에 비중이 60%로 좀 되는 편이시네요. 자, 최근에 이쪽 동네가 그렇죠. 나쁜 건 아닌데 위원님 여기서 기회 줄까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란 자체는 참 좋은데 종목별로 좀 다르다는 것이 좀 아쉬운 감은 있어요. 일단 반도체, 세정, 식각, 시스템 등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공정 장비의 무연납 진공 리폴로 장비에 대한 고도화 기술이 집약된 기업으로서 현재 미국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 흐름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 동사가 장기 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 및 국내 진출의 성과점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호재성 재료가 있습니다.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아요. 내용도 좋고 가격도 보시게 되면 퍼가 굉장히 낮은 형태를 띠고 있죠. 저퍼. 또 매출액 자체도 기본적으로 이번 연도가 어떠죠? 퀀텀 점프의 형태의 매출도 한 50%가 약 되는 것 같고 증가 흐름 그리고 이제 뭐 이익 자체는 뭐 몇 배가 뛰네요. 그리고 내년도도 또 한 2배 뛰네요. 이 정도의 퀀텀 점프할 정도면 어차피 이제 반도체 시장 자체는 지금 최소한 이번 년 11월 미국 중간 선거 앞두고서 트럼프가 지금 갑자기 막 뭐 종전하려고 막 굉장히 애를 써요. 최근에 막 공격하겠다. 왜? 자기 말 안 들으니까. 근데 안 되겠어. 그러니까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이란이 제시했던 그쪽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뜻은 11월까지 장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것이 의지가 강하고 또 AI 기업에 대한 지분을 또 AI 기업한테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좀 더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왜 그러냐? AI 산업 무너지면 안 되죠. 그럼 중국한테 다 따라잡히고 그럼 힘이 패권이 중국한테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11월까지는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할 겁니다. 반도체 자체가 과열돼서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저평가로서 메리트가 있는 만큼 꾸준하게 20개월 선에 대한 지지 속에서 상승 기조 흐름은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가격적으로 저평가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추가적으로 흐름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위원님의 관심주가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어떤 종목 관심주로 담아가면 좋을지 위원님 공개해 주세요. 예, 한원 시스템 나왔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는 것뿐 내일 당장 막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설명 내용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앤컴퍼니 계열사 모델솔루션이 이제 스페이스 샘플 공급 어제 호재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같은 계열사다 보니까 한원 시스템도 한국앤컴퍼니 계열사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였어요. 이 기업도 거기에 계열사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좋았던 것 같고 실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급증에 따라서 액체 냉각 시스템 관련된 기업이고 ESS 열관리 솔루션 분야의 사업 다각화하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도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는 폭발하고 거기에 따라 열관리 솔루션 바로 이제 폭발하면 안 되겠죠. 불이 나면 안 되니까 그 관련된 분야가 뜰 수밖에 없는데 글로벌 자동차 에어컨 히터 배터리에 대한 냉각 시장 세계 2위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글로벌 대기업 조단위의 매출. 그래서 신뢰가 좀 높고요. 이번 연도 신년사에서 AR 서버에 대한 반려제어를 위한 차세대 액체 냉각 및 액진 냉각에 대한 인프라 솔루션 시장의 진출을 공식함에 따라서 AR 시장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업이 캐리 공장이 미국 포드사로부터 제조 및 품질 능력 공식 인정받아가지고 포드 Q1을 인증을 획득했어요. 그만큼 포드 쪽에서 인증을 해줬다는 점,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 상당히 좋은 기업인 것 같고요. 근데 주가가 그동안에 수년 동안 주가 하락했거든요. 한번 월봉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계속 신저가죠. 이게 수년간 하락했던 원인이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그 해결을 했거든요. 한국앤컴퍼니 그룹이 인수를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통해 갖고 청산을 많이 하고 수천억 원의 현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회사가 좀 이제 재무제표가 좋아진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을 보시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엄청나죠? 10조, 11조. 매출은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규모가 큰데 주가가 안 갔던 이유는 그 이유라는 거죠. 이자 비용. 그래서 이제는 퍼가 낮죠. 이제부터 정상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겠구나 해서 거래가 빵 텄던 이 저점에 대한 지지권 속에서 점진적 상승 이어갈 수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61% 증가. 1분기 보세요. 분기가 팍 달라졌죠. 보세요. 작년 동기 대비. 바로 아까 에이진랜드라든가 이수학이라든가 마찬가지로 분기 실적이 퀀텀 점프 달라졌다. 한원 시스템이 아이가 달라졌다. 해서 공모가 이하이기 때문에 이제 720선 첫 돌파니까 본격적인 장기 상승 초인 만큼 앞으로 5개선 내지 월봉의 지지권 삼아서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 종목 제대로 스터디 해봤습니다. 한원 시스템 관심주로 저희도 잘 볼게요. 자, 잠시 후 8시에는 보다 더 자세한 전략 알려주신다고요? 예, 제가 설명 다 못 드렸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원 시스템도 이제 오버행 이슈에 대한 물량이 있어서 근데 가다가 자꾸 밀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공개 방송 오시면은 자세하게 명품 사업이 무엇인지 진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남근소 위원님과 함께 다음 주에도 어떤 전략으로 투자해야 명품 투자 될 수 있을지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